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참으로 독특하고 네. 참으로 슬픈 사연입니다. 네, 이런 사연을 다 받아보네요. 김재민 씨의 사연입니다. 자, XSF의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 노동을 하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알씨를 듣다가 요파 씨를 최근 들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데요. 아, 좋은 식구예요. 2번이나. 때때로 지루할 수 있는 산책에 요파 씨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책 1회에 요파 씨 1회를 들으면 시간도 딱 맞고 지루할 틈 없이 산책을 마칠 수 있어요. 1시간 넘게 산책을 해주시네요. 한 번 할 때마다. 게다가 개와 이 두 분의 이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왜냐면, 들으면서. 네, 땡밥은 이 산책하는 것만 버겁거든요. 네. 사연을 읽다 말고 틀린 맞춤법과 비문지적, 사연 쓰신 분의 속내까지 달탈 털어서 놀리는 진행이 저에게는 특히 재미있어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내내 즐겁게 듣기만 하다가 며칠 전 돌잔치 촬영을 다녀오는 길에 좋게 된 오래전 좋게 된 사연이 생각나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2013년쯤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갔었고 저의 첫 외국 여행이자 생활이었어요. 야, 큰 용기 냈네요. 그러게요. 영어도 전혀 못하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진 일은 아주 조금씩 했었고요. 도시락집에서 김밥을 50주씩 말기도 하고 동포신문사에서 편집도 하고 부리또를 파는 푸드트럭에서도 일하고 하루에 13시간씩 커다란 밴을 운전해야 하는 배달 일도 했었고 건축 현장에서 잡부로도 일했었지만 야, 이게 말을 못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군요. 워킹 홀리데이니까 어쨌든 그 개런티를 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게 60년대의 LA 교민들 정착기를 짧게 줄여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아무튼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룸살롱에서 웨이터로 일한 것입니다. 런던에서 자, 이게 웨이터로 일한 사연이네요. 저도 이제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더더욱이 클리어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확실한 원칙인데요. 네. 한국인이 있는 곳엔 룸사롱이 있습니다. 네. 그건 있습니다. 100%더군요. 네. 제가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도 소문을 듣긴 했었어요. 심지어 만국 공통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LA에도 룸살롱이에요. 예. 그래요. 어딜 가나 한국인이 있는 곳엔 이게 있어요. 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룸살롱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룸살롱이 맞습니다. 마담으로 불리는 사장님도 있고 아가씨라고 불리는 여성 접객 종업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도 있죠. 그 문을 넘는 순간 그곳은 한국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모두 한국 사람이고 손님도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하고 밖에서 벨을 누르면 웨이터가 CCTV로 누군지 확인을 한 뒤에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이 내부의 모습을 뉴욕의 어떤 룸살롱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사진으로? 저게 어떤 게 신기했냐면 네. 영상 이런 걸로 본 적이 있는데 마치 3D 게임 처음 리뷰하는 영상을 보듯이 실내를 유심히 봤어요. 소품이나 벽지나 페인트는 다 미국풍이거든요. 그래요. 그걸 정리해 놓으면 한국 룸살롱이랑 똑같이 해놨어요. 어떻게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손님은 주로 대기업 주재원, 런던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었고 간혹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자도 있었지만 유학생도 적지 않은 확률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꽤나 선망했던 골드스미스나 세인트 마틴의 미술대학 학생들도 있었죠. 그렇죠. 아, 거기서 일을 한다. 네. 제가 하는 일은 방으로 술술. 제가 하는 일은
방으로 술을.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웨이터가. 제가 하는 일은 방으로 술을 서빙하고 안주를 만들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택시를 불러주고 청소를 하는 등의 아주 자잘한 일들이었습니다. 가로 열고 이 사연에 룸살롱 웨이터로서 겪는 수치스러운 일들이나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사연으로 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 닫고. 날씨가 좋은 어느 날 돌잔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어느 한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돌잔치를 런던에서 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젠틀한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분들, 손님들을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느 평범한 돌잔치였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아이의 컨디션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요하죠. 그럼요. 돌잔치에는. 의뢰해 주신 분은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가진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촬영을 마치고 납품까지 완료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늦은 오후에 룸살롱으로 출근했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청소를 하고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 예약팀이 가게의 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뛰어나가 문을 열어 과도한 몸짓과 목소리 톤으로 인사했습니다. 거의 90도가 꺾인 허리를 세우고 손님들을 보니 그 무리에는 며칠 전 돌잔치 촬영날 보았던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서로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이 허탈하게 웃으니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일행들과 마담이 둘이 아느냐고 왜 웃냐고 물어보았지만 둘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팀이 가게에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주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설명이 나와요 이제. 네. 룸사롱을 모르는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겠지만 룸사롱에서 일하는 웨이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종종 어떤 이는 웨이터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은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럽기도 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극존중하며 젠틀하게 악수하며 헤어진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랄까 마치 신분과 계급을 숨긴 하층민이 신분을 들켜버린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 방에 술을 나르고 지하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핫윙과 칩스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바지런히 오가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거나 이것은 단순히 엑스트라 머니를 위한 사이드 잡이라고 생각하면 좀 나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가난했고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구획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승리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그래 고생해 라며 팁으로 몇십 파운드를 손에 쥐어주는 역할이 된 겁니다. 그 시간을 겪으며 사진일이 더욱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진일 가로 열고 그마저도 상업적인 사진은 전혀 찍지 못했던 가로 닫고 사진일이 너무나 큰 기회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진일로만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카메라를 잡을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감사히 임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연예인도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와 기업과 일한 사진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돌잔치, 팔순잔치, 결혼식 등의 가족 행사 촬영을 합니다. 쓰면서 보니 좋게 된 사연이면서 좋게 된 사연이기도 하네요. 사연의 배경이 다소 불건전한 내용이라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형께서 모든 사연을 읽어본다 하시길래 가르고 매우 고생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이면 저도 충분히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연의 끄트머리에 네. 저도 처음 보는 제 사진이 있어요. 네. 룸사롱에서의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연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UMC 사진 띵 나오면은 좀 놀랍지 않겠습니까? 첨부하지 않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진을 이 사연을 뽑았으니까. 네. 심지어 UMC가 2명이에요. 과거에 유형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 사진을 첨부합니다. 2010년에 촬영한 사진이네요. 아주 잠깐 촬영했지만 그때에도 유형께서는 다른 뮤지션들과는 다르게 성심성의껏 준비하셔서 촬영장에 오셨고 젠틀하고 매우 협조적으로 촬영에 임해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모델은 흔치 않았거든요.
감사의 말을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전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사연을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채가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안타깝게도 인스타에 올려드리죠. 네. 눈빛을 보면은 유채가 이탈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농담이고 이제 B셔터로 네. 그렇게 그 잔상을 다 담아낸 11년 전의 사진이네요. 네. 네. 근데 근데 10년 더 됐을 11년도 더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역시 이제 우리 같은 얼굴,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UMC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63호 얼굴? 그렇죠. 아니, 그거랑 좀 다르게 네. 애초부터 노안이었던 얼굴은 그렇죠. 네, 별로 큰 충격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 지인 씨가 왜 기분 좋은지 지금 감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사진이라고 해서 크게 촌스럽다거나 네. 혹은 너무 어려 보여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늙어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적당히 비슷합니다. 네. 네. 자, XSFM을 만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어지러운 시국에 몸과 마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민 올림. 김재민 씨 고맙습니다. 네. 네. 독특한 시도를 해볼까요? 네. 결론만 놓고 말하면, 오늘의 이 김재민 씨의 사연은, 가을의 그 알실 예고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지금. 갑작스럽게. 네. 한국의 룸사롱 문화를 파헤친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못할 수도 있고, 워낙 무서운 거라. 근데, 저는 또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동네가, 이제, 나중에 애들 공부시키려고 들어온, 잘 사는 집,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 시내에 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정착을 했던, 이제, 달동네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베프 중에는, 이제 20대 중반까지, 중학교 때부터 베프라고 볼 수 있는 친구 중에 이제 이 일을 좀 오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20살 때, 21살 때,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고, 음악한다고 나돌다 오고, 밤에, 우리 집 앞, 놀이터에서 둘이 술을 먹으면서, 그 친구의 삶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해요. 예.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쵸. 예. 웨이터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일. 혹은 다른 종업원들이 겪는 비인간적인 일들. 아무리 비인간적으로 해도 받아주는 곳이라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그 사실 얘기를 하나 더 하면, 한국의 모든 말도 안 되는 답답한 문제들은, 뭔가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룸사롱이 없어지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꽤나 많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취재 혹은 그거에 들어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이런 것과 관련된 아이템을 제가 벌써 지난 한 8년 동안 한 3번 킬 시켰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서. 네.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 다짐하고 있어요. 아무튼. 김재민 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